모델을 순차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배운 모델은 기본적으로 선형회기, 로지스틱 회기까지 회기 모델을 배웠고, 그리고 여기하고 더불어서 이제 분류 모델을 배웠어요. 이제 분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형회기를 사용해서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를 써서 이제 로지스틱 회기까지 배웠었죠. 기본적인 베이스라인 모델로 배웠고, 그리고 KNN 모델을 배웠었고, 여기에서 이제 K민 모델까지 배웠어요. 비지도 학습 여기까지 배웠고, 이제 결정 트리, 경찰 트리 구조 모델을 배웠었죠. 트리 구조 모델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제 기본적인 결정 트리, 그리고 랜덤 포레스트, XG 부스트, 라이트, GBM까지 배웠습니다. 그 중에 뭐 요즘은 라이트 GBM을 이제 선호한다 이런 말씀도 드렸었고, 이제 K민 군집화 KNN하고 같이 진행을 하면서 이제 PCA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차원 축소, 그리고 MLP 클래스파이어도 사이켜내서 뭐 비지도 학습으로 유일하게 쓰는 모델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 저희가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이제 회기 모델, 그리고 트리 구조, 그리고 주성분 분석 PCA, 그리고 사이클 러닝이라면 MVP 클래스파이어까지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를 이제 마무리 정리하면서 이번 시간을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우선 이제 선형회기 같은 경우에는 선형회기 자, 선형회기라는 것은 이제 독립변수 플러스 독립변수의 관계성에 대해서 알고 기울기를 구하는 것, 이것이 선형회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담으로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를 써서 분류 모델을 찾는 것, 이것이 로지스틱 회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배우는 내용은 이제 트리 구조였죠. 이제 트리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의사결정나무 트리 구조를 배웠는데, 뭐 트리 구조의 컨셉 같은 경우에는 이제 if문, 여기도 if문 조건을 계속 만들어서 뎁스를 구축해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값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뭐 랜덤 포레스트부터 시작해서 XG 부스트, 라이트 GBM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코드로 보도록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의사결정나무 트리 구조에서는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여기 설명 나와 있는 대로 같이 각 변수의 특정 지점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분류해가며 예측 모델을 만드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담으로 이제 랜덤 포레스트 가면서 이제 볼팅이라고 투표를 하는 거죠. 투표를 해서 이제 배깅 모델로서 만들어지는 건데, 이제 배깅 모델을 들어가면 이제 예측력이 낮은 소소한 모델을 합쳐서 좀 더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 여기까지 또 덤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랜덤 포레스트 다음에서 XG 부스트를 했는데, 이제 가중치가 들어오는 거죠. 이제 각 모델을 만들어서 아웃풋이 가중치를 전달해서 새로운 트리에다가 주겠다, 이 컨셉으로 만들어진 XG 부스트입니다. 그리고 라이트 GBM 같은 경우에는 리프 노드가 계속 연달아서 이제 분할돼서 측정되는 것, 이게 뭐 분류 모델을 만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스팅 기법으로 앙상블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이제 변수가 많을수록 뛰어난 성능을 보인다. 경진대회 같은 데 많이 쓰는 모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라이트 GBM. 라이트 GBM에 저희가 뭐 모델을 적용할 때 옵션들이 많았죠. 그래서 옵션들을 다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유념해서 봐야 될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리의 개수죠. 트리의 개수이고, 그리고 정교화 개수, 뭐 L1이냐 L2냐 이것을 정리하는 이 두 가지가 중요하고, 나머지들은 이제 공식 문서를 보면서 적용을 시키면서 고도화를 시키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콘다 같은 경우에는 인스톨을 해주시고, LGBM 클래스파이어 임포트 시켜줬습니다. 시켜주고 랜덤 스테이트 200, n잡스 1 이렇게 각각 알파 값하고 람다 값을 주었어요. 그리고 데이터셋을 불러오고, 그리고 셀렉션으로 이제 변수를 정리하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했고, 그리고 프리프로세싱까지 적용을 시켰습니다. 데이터를 불러오고, 그리고 L1 정규화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노멀라이징. 자, 사실 데이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처리, 몇 번이나 강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전처리를 해서 노멀라이징 적용을 했었고, 데이터 셀렉션으로 이제 각각 데이터를 이제 할당을 해줬죠. 트레인 셋, 테스트 셋 할당을 해줬고, 요 코드는 뭐 저희가 많이 했으니까 뭐 굳이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죠. 그리고 모델에다가 학습을 하겠다 넣어주고, 스코어 출력했습니다. 0.977 테스트 셋을 넣어서 스코어를 측정을 했고,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제 검증 단계 그리고 평가 단계를 했었죠. 이제 혼동 행렬이나 아니면 K볼트를 사용해서 좀 검증과 그리고 평가를 진행을 했어요. 사실 평가가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만들 때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평가도 신중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상적으로 측정이 되냐, 이것을 보기 위해서 이제 이미지를 불러오고, 그리고 넘파이로 세팅을 해주고, 그리고 실제로 프리딕트로 이미지를 넣어줘서 데이터가 이제 숫자 몇인지 측정하는 코드까지 구현을 했습니다. 저희가 많이 쓰는 숫자 학습 방법을 썼고, 그리고 LGBM 모델을 사용했다. 여기까지가 트리 구조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자, 차원이라는 것은 피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피처라는 것으로 통해 여러분들이 그 각 피처끼리의 연관관계를 알아서 차원 축소를 통해서 단순화시킨다. 이것을 말씀을 드렸죠.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차원이라고 얘기를 했죠. 차원이는 곧 피처다. 그리고 컬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컬럼이라는 것은 이제 데이터가 테이블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 한 데이터 이제 컬럼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가로줄 튜플이라고 얘기했어요. 피처끼리 이제 컬럼끼리 데이터가 있는데, 이 데이터가 워낙 컬럼들이 많아서, 그러면 이제 컬럼들의 연관관계를 알고 있으면 이제 컬럼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나로 합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만들어진 것이 차원 축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키하고 몸무게가 있는데, 키가 180, 170, 160 이렇게 되어 있고, 몸무게가 90, 80, 뭐 75 이렇게 몸무게가 있어요. 그럼 딱 데이터만 봐도 키하고 몸무게는 비례관계예요. 비례관계죠. 키가
클수록 몸무게는 증가한다. 비례관계이고 이 두 개의 컬럼, 두 개의 피처는 이제 하나로 합칠 수가 있어요. 비례관계이기 때문에 뭐 키, 몸무게라고 만들어주고 이제 스케일링을 해주면 하나의 차원으로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차원 축소입니다. 이제 차원 확대라는 것도 있어요. 자, 차원 확대라는 것은 튜플의 수는 일정한데 이제 피처만 차원만 늘려보겠다 라는 방식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면 간단하게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데 1차원이에요. 데이터가 지금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2, 4, 6, 8, 10개 있네요. 10개가 있는데 이제 차원을 확대해요. X, Y로 바꿨어요. 여기는 X 하나, 여기는 Y 2차원을 해놨죠. 2차원을 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찍어 보니까 1차원일 때는 촘촘했는데 2차원일 때는 좀 듬성듬성하네요. 근데 여기서 Z축까지 넣었어요. 이렇게 되니까 데이터가 들어있는 공간, 밀도가 외부 어떤 곳에는 이렇게 데이터가 없어서 밀도가 빵이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차원을 확대하면서 이제 데이터가 드문 거죠. 예, 드물면 희소하다고 하는데 드물어서 이제 좀 해석하기가 난감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부피, 그러니까 피처가 커질수록 이제 학습이 어려워진다. 그래서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것을 차원의 저주라고 해요. 뭐 차원이 늘어나면서 당연히 데이터가 그만큼 비례해야겠죠. 여기 같은 경우는 XY 제곱이 되는 거죠. 뭐 2 곱하기 2하면 4. 그러니까 4배의 데이터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고, 변수보다 수식이 적어서 해가 이제 여러 개 나오는 경우, 이제 제대로 예측을 못하는 경우가 생겨집니다. 이것을 차원의 저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기서 덤으로 이제 해석하는 방법, PCA를 위해서 해석하는 방법으로 이 투영하고 매니폴드 학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투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차원에서 저차원으로 갈 때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쉽게 해서 3차원에서 2차원으로 넘어갈 때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차원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이제 당연히 입체감 있게 보이죠. 근데 2차원의 축, 여기서는 면이죠. 면을 구해서 데이터를 가장 잘 해석할 수 있는 면을 만들어요. 이제 면을 만들어서 나온 이 면으로 데이터를 2차원으로 축소를 시켜서 보는 것, 이것을 투영이라고 하고, 이제 투영해서 데이터셋을 출력하면 이런 식으로 보이겠죠. 물론 데이터를 가장 잘 해석했기 때문에 적당한 이제 투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잘 보시면 3차원이기 때문에 이 면에 편차가 보일 거예요. 편차. 여기서 화살표가 있긴 했는데 데이터하고 면의 거리를 이제 편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편차를 통해서 이 면이 과연 이 2차원을 잘 해석했는지 그래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이제 매니폴드 학습을 얘기할 건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 분류 모델로서 이제 여러 가지 면으로 이게 잘라버려요. 면도기처럼. 뭐 혹은 칼로 잘라서 분류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이제 칼집을 찾는 거죠. 가령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로축으로, 여기 세로축으로 잘랐어요. 잘라서 이제 2차원으로 출력을 하다 보니까 분류 모델 이거 잘 구분 지을 수 있는 이제 칼집이 아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가령 좌측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은 세로축이라도 X축으로 이렇게 잘랐어요. 자르니까 딱 단번에 초록색하고 노란색으로 구분 지을 수 있는 이제 칼집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면을 찾는 것이 이제 매니폴드 학습입니다. 여기서 써져 있는 것과 같이 이제 위상수학적 구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뭐 더 쉽게 얘기하자면 칼로 잘라서 확실하게 이제 분류 모델을 찾을 수 있는 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투영을 저희가 배운 이유는 PCA 때문이죠. 차원 축소. 차원 축소 때문에 이론적으로 알기 위해서 저희가 매니폴드하고 투영을 했어요. 사실 뭐 PCA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이클론에서 바로 제공하기 때문에 이제 코드로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모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모델의 컨셉, 왜 분류를 할 수 있는지, 선형회기로 구분 지을 수 있는지,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하죠. 모델이라 뭐 모델은 그냥 찾아서 쓰면 되죠. 적당하게 학습을 잘하고 분류를 잘하고, 그리고 평가 점수도 좋고 다른 모델보다 더 예측도 잘하고, 그렇게 찾아서 쓰면 됩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별개로 이 모델이 과연 데이터를 어떻게 구분을 짓는지, 구조적으로 어떻게 구별하는지, 이런 수학적으로 통계적으로 아는 것이 더 중요하죠. 전처리하고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PCA를 그런 식으로 배웠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데이터의 분산을 잘 표현하는 축으로 해결한다 라고 얘기했는데, 아까 봤던 그냥 칼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2차원이 1차원으로 이제 차원 축소를 하는데, 칼집을 몇 번 내요. 즉 기울기를 구하는 거죠. 칼집을 내서 이 칼집을 낸 다음에 여러 번 내봐서 가장 이제 분산을 잘 표현하는 것, 그러니까 데이터 분포가 잘 되어 있는 것, 이것을 구하는 것이 차원의 축소 PCA입니다. 퍼시널 컴포넌트 어널시스라고 해서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칼집 잘 내기, 데이터 분포를 잘 표현하는 축을 찾기,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데이터셋을 이제 투영했을 때 분산이 최대로 보존되는 것을 확인한다. 즉, 데이터의 그 원칙적인 구조, 데이터의 표현 방식, 그것을 잘 보존해서 축소시키는 것, 이것이 차원의 축소의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칼집을 잘 내는 축을 찾으시면 됩니다. 저희가 PCA 코드는 이미 몇 번을 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주식 가격을 구하는 이제 차원 축소 코드입니다. 간단하게 우리 회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때 저희가 PCA를 어떻게 했는지. 데이터를 그냥 가져옵니다. 미국, 일본, 유럽, 한국 주식이 얼마나 분포가 되었는지, 성장을 했는지 보는 데이터고, 뭐 데이터 출력하는 거는 저희가 뭐 쉽게 하죠. 쉽게 하고, 그리고 그래프를 그려요. 그래프를 그려서 한국이 빨간색이죠. 주식 성장률이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뭐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잘 보시면 데이터가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 전 세계가 성장을 했어요.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전 세계가 성장을 했는데, 전 세계가 성장한다는 것은 뭔가 큰 경제적인, 지구적으로,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크게 뭔가 성장할 요인이 있었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죠. 이것이 뭐 데이터 분석을 하는 일이고, 그러면 왜 그럴지 이렇게 가설을 세우고 점층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것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데이터 분석가가 되는 거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정말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가로서 하셔야 할 일이겠죠.
이렇게 데이터 그래프 출력하고 20년간 연간 수익률도 표현을 하고 보면 성장하는 폭이 유사해요. 유사하죠? 뭔가 그래프가 일정합니다. 일정하다는 것은 그러면 한국과 뭐 일본, 뭐 미국, 유럽 이 피처를 하나로 합칠 수 있지 않을까? 차원을 축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죠. 뭐 피처가 4개인 것도 중요한데 4개를 하나로 합쳐서 전 세계적인 그 20년간 주식 성장률을 이제 측정하는 지표로서 쓰면 더 좋겠죠.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PCA 차원 축소입니다. 자, 사이클론 PCA 갖다 씁니다. 갖다 쓰고 그리고 저희가 했던 그대로 이제 이거 민값으로 데이터의 평균적인 값으로 이제 그래프를 그렸어요. 그래프를 그려서 이제 주성분 크기에 의한 주가 수익률 변화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리고 주성분 분석도 이제 출력을 할 수 있어요. 뭐 요것들이 이제 나중에 근거로서 쓰여지기 때문에 꼭 요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최종적으로 그래프를 이렇게 주성분 분석으로 평균을 구했어요. 이것이 PCA가 하는 일이고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가로서 쓰는 기본적인 스킬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를 할게요. 저희가 배운 모델이 이게 다가 아니죠. 이제 논문을 보면 이제 새로 나온 모델도 있고 그리고 솔루션에 따라서 이제 사용되는 모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 왜 쓰냐가 중요하죠. 왜 모델을 쓰느냐. 어떤 모델. 그리고 왜 데이터를 이렇게 전처리하느냐. 이 왜라는 물음에 답변을 잘할 수 있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제 빅데이터를 위한 인공지능을 위한 모델과 데이터 처리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된 거죠. 자기가 안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잘 설명하고 설득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데이터 분석가로서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배웠던 선형액이 설명됐고 KNN과 이제 K민 비지도 학습까지 같이 했어요. 그리고 결정 트리 라이트 GBM으로 마무리했고 이제 최종적으로 PCA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PCA는 이제 차원 축소이고 이거하고 병행해서 저희가 전처리 강조를 했죠. 전처리를 배워서 이제 다양한 모델을 적용시키고 사용하는 것, 예측하는 것, 분류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이 머신러닝을 사용함으로써 이제 솔루션을 구축하고 그리고 취업을 해서 일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모델의 이 전체적인 흐름만 하나하나 짚으면서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외우실 필요는 없고 구글 검색할 때 필요한 전체적인 구조와 흐름만 이해하신다고 한다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흥미를 갖고 1년차, 2년차, 3년차 이렇게 거치면서 훌륭한 개발자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모델 검증 평가도 진행을 했으니까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각각 모델의 상세한 내용 그리고 전체에 대한 내용은 추가적으로 이제 정리하면서 공유해 드릴 거고 이번 시간을 기점으로 이제 짤막하게 그냥 머신러닝의 맛보기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고 고맙습니다.